자기 아들의 젊은 피를 뽑아 자기 몸에 수혈하고 자기 몸을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 고치듯이 하나하나 해킹해서 늙지 않는 몸으로 만들겠다는 억만장자. 혹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뉴스에서 미국의 엄청난 부자들이 젊어지겠다고 1년에 20억 원씩 쓰면서 별의별 기상천외한 짓을 다 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뉴스를 접하시면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부터 드실 겁니다. 나도 저렇게 돈이 많아서 비싼 약 먹고 비싼 치료 받으면 20-30년은 훌쩍 더 젊게 살 수 있을 텐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 방송의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 그리고 미국의 그 똑똑하다는 과학자들이 하는 방식,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하셨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젊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몸의 소중한 근육이 다 빠져버리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나이에는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오늘 저희 라디오 팟캐스트 인생은 60부터가 아주 쉽고 명쾌하게, 그리고 속 시원하게 하나하나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주파수 고정해주시고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브라이언 존슨입니다. 올해로 40대 중반인 이 사람은 예전에 자기 회사를 팔아서 무려 1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그야말로 억만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을 개조하는데 연간 2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 고치듯이 하나하나 해킹해서 늙지 않는 몸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하루 일과를 들여다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알람도 없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체성분을 측정하고 눈앞에 아주 밝은 빛을 3분 동안 쬐면서 뇌를 깨웁니다. 그리고 나서 먹는 알약의 개수가 무려 80알이 넘습니다. 영양제와 온갖 약물을 한 주먹씩 삼키는 거죠. 식사는 하루에 딱 3번, 아침 7시부터 낮 12시 사이에만 먹고 그 이후로는 물만 마십니다. 메뉴도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고기는 일절 입에 대지 않고 렌틸콩이나 버섯 같은 식물성 식단으로만 하루에 2250칼로리를 딱 맞춰서 먹습니다. 운동도 엄청나게 합니다. 일주일에 4시간 반은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고 1시간 반은 심장이 터질 듯한 고강도 운동을 합니다. 근력 운동도 빼놓지 않고요. 오후에는 적외선 사우나를 하고 고압산소 치료를 받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저녁 8시 반입니다. 8시간 반 동안 아주 푹 자는데 매트리스 온도가 저절로 조절되는 최첨단 침대에서 잡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젊어지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자기 10대 아들의 피를 뽑아 그 안의 혈장을 자기 몸에 수혈받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쥐를 데리고 실험해보니 젊은 쥐의 피를 늙은 쥐에게 넣었더니 늙은 쥐가 해춘하더라는 연구 결과를 사람인 자기 몸에 그대로 적용해 본 것이죠. 물론 지금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만두긴 했습니다만 정말 지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먹는 약 중에는 당뇨병 약도 있고 혈압 약도 있고 콜레스테롤 약도 있습니다. 본인은 병이 없는데도 노화를 막아준다는 소문이 있는 약이라면 전부 구해서 먹는 겁니다. 그 결과 심장폐 기능은 20대 수준이고 노화 속도도 일반인보다 절반 가까이 느리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과연 행복해 보이십니까? 밥 먹는 시간도 쫓기고 고기 한 점 마음대로 못 먹고 매일 수십 알의 약을 삼키며 사는 삶 말입니다. 수도승이나 보행하는 수행자 같지 않나요? 게다가 이 사람이 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 즉 음식을 아주 적게 먹는 절식과 철저한 채식 위주의 식단은 40대인 이 사람에게는 당장 심혈관 지표를 좋게 만들지 몰라도 65세가 넘어가는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최악의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근육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콩이랑 버섯만 조금 먹으면서 버티면 팔다리, 근육이 다 녹아내려서 나중에는 혼자서 일어서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텔레비전에서 부자들이 이렇게 산다고 해서 부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람은 데이비드 싱클레어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분이죠. 이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노화는 질병일 뿐이고 따라서 약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나와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붉은 포도주에 들어있다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 그리고 NMN이라는 영양제입니다. 이 약들을 먹으면 우리 몸 안의 장수, 유전자가 깨어나서 늙은 세포가 다시 젊어진다는 아주 솔깃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쥐에게 이 약들을 먹였더니 쥐들이 털에 윤기가 흐르고 쌩쌩하게 뛰어다니는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교수의 말을 믿고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해외에서 NMN 같은 영양제를 직접 사서 드시곤 합니다. 심지어 큰 제약회사에서 이 교수의 연구를 믿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약을 개발하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줄줄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쥐한테는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람은 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몸에서는 쥐에서 보였던 그 기적 같은 회춘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가 또 하나 강력하게 추천하는 약이 바로 당뇨병 환자들이 먹는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입니다. 당뇨가 없는 일반인도 이 약을 먹으면 더 오래 산다는 주장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국가기관에서 아주 엄격하게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건강한 사람이 이 약을 먹었을 때 수명이 연장된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이 당뇨약을 먹고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는 것을 약이 방해해서 운동 효과가 뚝 떨어져 버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하나하나가 금쪽 같은데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약을 먹어서 근육이 안 붙게 만들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런 유명한 학자들의 말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분은 피터 아티아라는 의사입니다. 이분은 앞서 말한 두 사람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최대 산소 섭취량, 즉 우리의 심장과 폐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주는 체력 지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담배 피우는 것이 건강에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우리 생명에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체력이 바닥인 상태입니다. 체력이 가장 약한 하위 그룹은 체력이 가장 좋은 상위 그룹에 비해 사망할 확률이 무려 500%나 높다고 합니다. 심장과 폐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터 아티아 의사가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것이 바로 존투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존투 운동이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걸으시거나 자전거를 타실 때 옆 사람과 대화는 나눌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숨이 차서 못 부를 정도의 강도, 딱 그 정도로 몸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숨이 살짝 찬 정도의 이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그러니까 한 번에 30분씩 일주일에 5일 정도만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기구를 당기는 근력 운동을 꼭 하라고 당부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피터 아티아 의사도 예전에는 앞서 말한 당뇨약, 메트포르민이 노화를 막아준다고 믿고 열심히 챙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해보고 또 최신 연구 결과들을 꼼꼼히 살펴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약이 오히려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약을 아예 입에 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것은 영양제가 아니라 땀 흘려 하는 운동, 그리고 근육을 만들기 위한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아주 합리적이죠? 네 번째로는 론다 패트릭이라는 여성 과학자와 앤드루 휴버만이라는 교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돈이 거의 들지 않는 아주 실용적인 건강 비법을 전파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먼저 론다 패트릭은 사우나 예찬론자입니다. 핀란드에서 20년이 넘게 사람들을 관찰한 연구가 있는데요. 일주일에 4번에서 7번, 그러니까 거의 매일 사우나를 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우나를 한 사람들에 비해 사망할 확률이 40%나 낮았고 치매에 걸릴 위험도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따뜻한 곳에서 땀을 빼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심장 운동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물론 사우나를 자주 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원래 건강관리를 잘해서 일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지만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거나 가볍게 땀을 빼는 것은 우리 시니어분들의 피로회복과 혈관 건강에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단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너무 뜨거운 사우나에 오래 계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 조심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앤드루 휴버만 교수는 어떨까요? 이 교수가 추천하는 방법은 정말 지갑을 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들입니다. 이 교수의 아침은 직사광선을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밖에 나가서 햇빛을 듬뿍 받는 겁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꼭 창문을 활짝 열거나 동네를 가볍게 산책하면서 햇빛을 쬐어 보십시오. 아침 햇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야 우리 뇌가 아침인 것을 확실히 깨닫고 밤에 잠을 푹 자게 해주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수면제 드시기 전에 내일 아침부터 당장 30분씩 아침 햇빛을 받아보십시오.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 교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닝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버리라고 충고합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커피를 마시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치솟아서 하루 종일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 한 잔은 시원하게 드시고 커피는 잠에서 깬 지 한두 시간쯤 지나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늦게는 당연히 커피를 끊으셔야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고요. 이 앤드루 휴버만 교수가 또 하나 강조하는 아주 독특한 취미가 있는데 바로 얼음물 목욕, 즉 냉수 마찰입니다. 찬물에 푹 들어가면 우리 몸이 깜짝 놀라면서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기분 좋은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딱 11분 정도만 찬물에 몸을 담그면 우울증도 사라지고 활력이 넘친다는 거죠.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이것만큼은 우리 시니어 분들이 절대 무턱대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약해져 있는데 갑자기 차가운 물을 끼얹거나 얼음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 수축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아주 치명적인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얼음물 깨고 들어간다고 해서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교수가 제안하는 또 다른 방법인 명상이나 편안하게 누워서 눈을 감고 10분에서 30분 정도 푹 쉬어주는 것은 우리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외국의 유명한 부자들과 학자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아까 살짝 언급된 라파마이신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유행하는 시놀리틱 등 약물을 구입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 노화를 극단적으로 줄이려고 하다 보니 매우 우려되는 부작용 문제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시니어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돈 많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다이어트도 하지 말고 비싼 영양제도 먹지 말라면 그냥 이대로 늙어가는 것을 손 놓고 지켜만 보라는 거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실 법도 합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방송의 가장 핵심적이고 여러분이 수첩에 꼭 적어두셔야 할 진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시기가 있듯이 우리 몸이 늙어가는 과정에도 크게 두 가지의 다른 시기가 있습니다. 이 두 시기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중년기입니다. 대략 40대에서 50대 후반까지의 시기죠. 이 시기 우리 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넘쳐나는 영양가, 즉 과잉 대사입니다. 많이 먹고 기름진 것 먹고 술 마시고 하면서 몸에 살이 찌고 내장 지방이 낍니다. 이때 몸속에서는 영양분이 너무 많아서 염증이 생기고 노화가 미친 듯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중년기에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억만장자들이 하는 것처럼 밥도 굶고 칼로리도 줄이고 간헐적 단식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유산소 운동을 해서 몸속의 지방과 당분을 쫙쫙 빼버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시기에는 덜 먹는 것이 보약이고 비우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기, 바로 65세를 넘어가는 노년기, 우리 시니어분들의 시기에는 이야기가 180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시기부터 우리 몸의 가장 큰 위기는 영양의 과잉이 아니라 영양의 결핍입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빼고 싶어도 안 빠지던 살이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자꾸 빠집니다. 볼살이 쏙 들어가고 팔다리가 가늘어집니다. 밥맛도 없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영양분을 흡수하고 근육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뚝 떨어졌다는 이른바 동화 저항성이라는 무서운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떠드는 간헐적 단식을 따라 하신다거나 젊어지겠다고 채식만 고집하시면서 고기를 끊고 식사량을 확 줄여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해지니까 당장 생존하기 위해 우리 몸의 재산인 근육을 갉아먹어서 에너지로 써버립니다. 순식간에 근육이 녹아내립니다. 허벅지 근육이 빠지면 관절에 무리가 와서 무릎이 아파 걷지 못하게 되고 걷지 못하면 누워 지내게 됩니다. 누워 지내게 되면 폐렴이나 욕창이 오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과 노쇠라는 시니어분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적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시니어 여러분들께서는 젊은 사람들의 노화 방지법을 거꾸로 하셔야 합니다. 입맛이 없으시더라도 끼니를 절대 거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단백질을 정말 의식적으로 눈 딱 감고 팍팍 드셔야 합니다. 주변 어르신들을 뵈면 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고기 드세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가리지 말고 드십시오. 고기가 소화가 안 되시면 생선, 계란, 두부, 콩나물이라도 매 끼니 밥상에 무조건 올리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 고기 많이 먹으면 암 걸린다고 피하셨던 분들도 나이가 드시면 오히려 고기를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이 암에도 덜 걸리고 잔병 치레 없이 훨씬 더 오래 사신다는 것이 수많은 의학 연구로 증명된 엄연한 사실입니다. 식사만 잘하신다고 끝이 아닙니다. 먹은 단백질이 내 팔다리에 튼튼한 근육으로 착착 달라붙게 만들려면 반드시 몸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숨이 살짝 찰 정도의 걷기 운동은 기본이고 동네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를 당기거나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그것도 힘드시면 집에서 텔레비전 보시면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근력 운동을 꼭 병행하셔야 합니다.
허벅지가 굵어져야 넘어지지 않고 허리가 꼿꼿해야 100세까지 내 발로 당당하게 걸어다니며 여행도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비법이 있습니다. 영양제 수시발보다 훨씬 더 치매를 확실하게 예방해주는 약,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경로당에 가시고 복지관에 나가시고 친구분들과 만나서 따뜻한 차 한잔 나누며 수다를 떠십시오. 바둑도 두시고 화투도 치시고 새로운 노래도 배우면서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십시오. 몸을 움직이는 신체 활동만큼이나 머리를 쓰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인지 활동과 사회활동이 우리 뇌를 젊고 생생하게 유지해주는 최고의 천연 노화 방지제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을 한번 싹 정리해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이 수십억 원을 쓰며 매일 30알, 80알씩 삼키는 정체 모를 약들, 젊은 피를 수혈받는 기괴한 행동들, 우리 시니어 여러분은 절대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동물 실험에서나 효과를 본 덜 익은 과학을 내 몸에 함부로 시험하지 마십시오.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진짜 비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첫째, 다리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 단백질 반찬을 매일매일 풍성하게 챙겨 드실 것. 둘째, 땀이 살짝 날 정도로 부지런히 걷고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며 근육 운행에 적금을 부을 것. 셋째, 밤에는 서늘한 방에서 잡념 없이 8시간 푹 주무실 것. 넷째, 아침에 눈을 뜨면 커튼을 걷고 맑은 아침 햇살을 눈과 피부로 만끽하실 것. 마지막으로 방 안에 혼자 외롭게 계시지 말고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웃으며 즐겁게 하루를 보내실 것. 참 너무나 뻔하고 돈도 안 드는 싱거운 이야기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만 수십 년 동안 노화를 연구한 전 세계의 양심적인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는 불변의 진리가 바로 이 5가지입니다. 비싼 돈 주고 인터넷에서 알 수 없는 영양제 사드시지 마시고 그 돈으로 차라리 동네 정육점에 가서 맛있는 고기 한 근 사서 구워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을 늘리는 100배, 1000배 남는 장사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매일 하는 생각, 매일 움직이는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정직한 건축물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밥상에 계란 프라이 하나 더 올리시고 운동화 끈을 꽉 조여 매고 밖으로 힘차게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여러분의 근육은 결코 여러분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잔소리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시니어 청취자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눈부신 황혼을 만들어가는데 작게나마 튼튼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웃음꽃 피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의 건강과 노후를 챙기는 라디오 팟캐스트 인생은 60부터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